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바로 60대 초반부터 복이 터지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일의 삶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비결들입니다. 그럼 제가 드릴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만듭니다. 10분 걷기, 감사일기 쓰기 같은 사소한 행동이 삶을 바꿉니다. 서울 청담동에 사는 김복동 씨, 63세의 그는 은퇴 후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 후 이렇게 공허한 기분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공허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동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던 김복동 씨는 결국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걷는 거라면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들다. 그날부터 김복동 씨는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0분 걸었으니 잘한 거야. 내일도 다시 10분만 걸어보자. 놀라운 일은 그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산책 시간이 20분으로 늘었고 걸으면서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에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는 공원에서 비슷한 시간에 걷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작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3달 후 그는 공원 산책 모임에 가입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김복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 걷기에서 시작한 이 변화가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저는 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김복동 씨의 이야기가 와닿으셨나요? 나도 저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작은 변화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3가지 비법은 바로 이 작은 변화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작은 변화가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2번째 비법은 관계에서 복을 얻는 지혜입니다. 3번째 비법은 나만의 목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비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큰 성공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진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할 비법은 바로 작은 변화로 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변화야?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실 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다시 서울 청담동에 사는 63세 김복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갔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이라도 걸어보자.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날부터 김복동 씨는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단 10분 걷기만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루를 마치고 나면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주, 그는 걸을 때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산책 시간이 30분으로 늘었고 체력뿐 아니라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김복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10분 걸었을 뿐인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복을 만들어줄 줄이야. 왜 작은 변화가 중요한가? 여러분, 김복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은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삶에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하다. 거창한 변화는 시작하기 어렵고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10분 걷기, 하루 감사 적기 같은 작은 변화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감을 높여준다. 작은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자신감이 쌓입니다. 작은 성취가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작은 변화는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김복동 씨가 산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활기를 되찾았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걷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걷기는 체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실천 팁: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걸어보세요. 첫 주에는 10분, 그 다음 주에는 20분으로 시간을 늘려보세요. 둘째, 감사일기 쓰기. 하루를 마치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좋은 날씨였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 같은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실천 팁: 간단한 노트를 준비해 매일 자기 전 한 줄씩 적어보세요. 이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 시작하기. 배우고 싶었지만 미뤘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요리든 그림이든 작은 배움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천 팁: 동네 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 간단한 과정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겠습니까? 하루 10분 산책을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감사한 일을 적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법을 통해 작은 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복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비법에서는 관계에서 복을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곧 복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복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 가족과 대화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를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복을 부르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 박순자 씨. 순자 씨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의 일까지 지원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림 교실에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들과 웃으며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복이 되는구나 싶었죠. 여러분,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와닿으셨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점점 소통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부담감이 관계를 단절시키죠. 둘째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벌립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관계 형성을 막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는 선택에 따라 언제든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부르는 관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한 점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늘이 즐거웠어요. 실천 팁 하루 한 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보세요. 2.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됩니다. 때론 부담스러운 관계를 잠시 뒤로 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천 팁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는 내가 편안한 범위를 정해보세요. 3.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복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옵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혹은 동네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실천 팁 지역 복지관이나 취미 모임을 찾아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정석 씨. 그는 은퇴 후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서 지내며 무료함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걷기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하며 걷기를 통해 체력을 기르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정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랑 대화하며 웃고 나니 내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관계에서 복을 얻고 계신가요? 혹시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복은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비법을 통해 관계에서 복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목표로 다시 시작하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복이 찾아온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복을 부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목표를 세워서 뭐 하겠어? 그냥 지금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목표는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 결국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게 되죠. 하지만 작은 목표 하나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를 나누며 관계의 복을 찾음.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목표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66세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호 씨는 은퇴 후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삶. 별다른 사건 없이 하루가 끝나는 생활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7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가 민호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도 뭔가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겠어. 그날 밤 그는 자신만의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동네에서 열리는 10km 걷기 대회에 나가보자. 그 작은 목표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달 그는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둘째 달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대회를 준비하며 운동화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셋째 달 걷는 시간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대회에서 완주하며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기대됐어요. 작은 목표 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목표가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가 삶에서 의미와 활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그것이 있다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을 따라보세요. 1.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거나 막연한 목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는 대신 하루 20분씩 걷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실천 팁: 너무 거창하지 않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2.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선택하세요. 목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뤘던 취미나 자신만의 꿈을 떠올려 보세요.
실천팀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3. 달성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성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매일의 변화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응원을 받아보세요. 실천 팁 일기나 메모 앱을 활용해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세요. 구체적인 목표 예시. 목표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아래 예시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 건강 목표. 6개월 안에 하루 1만 보 걷기 달성하기. 2. 취미 목표. 올해 안에 그림 한 점 완성하기. 3. 학습 목표. 새로운 언어 배우기. 4. 사회 목표. 봉사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 만나기. 5. 개인 목표.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의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할 목표는 무엇일까? 세 번째 비법은 나만의 목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라도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법을 다 배웠습니다. 1. 작은 변화를 만드는 실천의 힘. 2. 관계에서 복을 얻는 지혜. 3. 나만의 목표로 다시 시작하기. 이 세 가지 비법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기차고 복이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복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법을 돌아볼까요? 1. 작은 변화를 만드는 실천의 힘. 2. 관계에서 복을 얻는 지혜. 3. 나만의 목표로 다시 시작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의 선택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요약 세 가지 비법 다시 되짚어보기. 1. 작은 변화는 복의 씨앗이다. 김복동 씨의 하루 10분 걷기는 그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 힘은 놀랍도록 큽니다. 오늘부터 10분 걷기나 감사일기를 시작해보세요. 2. 관계는 복을 키운다. 박순자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관계에서 복을 찾아보세요. 3. 목표는 삶의 나침반이다. 장민호 씨의 작은 목표는 그의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법 중에서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하루 10분 걸어보기, 감사 인사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기, 아니면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기, 이 중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레게 하고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비법을 기억하며 매일 조금씩 복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스 있는 댓글, 진심 어린 댓글, 애정 어린 잔소리,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